지금 시각은 7시 26분입니다. 지방의회 의정비에 관한 논의가 본격화된 가운데 도내 시군의회 의장들이 어제 의정비 인상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춘천시의회는 의정비 논의에 들어갔다고 하고 태백시의회는 내년부터 4년 동안 의정비를 동결하기로 했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오늘 정가직설에서 이 문제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심재범 변호사, 나철성 강원평화경제연구소 소장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도의회 상황도 지금 마찬가지인데요. 자, 의정비 인상 계속해서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를 두 분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 의정비 인상의 그 필요성 자체가 뭐 주민들의 어떤 그 불신을 신뢰를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지방의회 구성이 있어가지고 그 공천 과정이라든가 지방의원의 어떤 역량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은 불신이 큽니다. 네. 그 의정비라고 할 때 그 의정비는 의정활동비하고 여비하고 월정수당으로 구성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인상 논의가 되는 부분은 이 월정수당 부분입니다. 네, 네. 그런데 지금 강원도 도의회 같은 경우는 올해 기준으로 했을 때는 5,466만 원 정도이고 양구 군의회 같은 경우에는 네. 의원이 한 3,300만 원, 3,392만 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반면에 원주시 같은 경우 한 4,300만 원 정도로 네, 네. 갭이 한 1,000만 원 정도는 됩니다. 그런데 반면에 작년 기준 4인 가족 기준으로 했을 때 최저 생계비가 월 292만 원 정도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거의 최저 생계비에서 조금 넘거나 요 정도 수준입니다. 처음에 이 지방의회 의원들의 어떤 제도 자체가 이제 무급 명예직이었습니다. 이 부분이 네네. 이제 유급제로 2000년대 중반에 바뀌었는데 그 취지 자체가 생활보장을 해줘서 우수한 인재를 영입을 하자라는 부분. 네. 그리고 지방 토호 중심의 어떤 지방의회 구성을 막아보자는 취지였습니다. 네.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유급제로 바뀐 지난 10수년간에 과연 주민들이 느꼈을 때, 체감을 했을 때 과연 어떤 모습이 변화가 된 부분을 네. 직접적으로 느낄 수가 있었는가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 때문에 지금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네, 네. 네, 소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언제나 이맘때 되면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던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10월 31일까지는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때까지는 하반기 가장 뜨거운 이슈로 부각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앞서 우리 신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가장 커다란 이유는 바로 사회적 합의의 부재에서 비롯되는 거겠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것들은 현재 의정비 인상에 대한 기준들이 매우 모호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네. 현재 인구가 한 33만 되는 원주 같은 경우에도 한 4,100만 원 정도 받고 있는데 평창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한 3만 4천 명, 4만 3천 명 정도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도 4천만 원이 넘어서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수준에 있는 양구군 같은 경우는 한 3,300만 원 받게 되지 않기 네. 때문에 그럼 이게 기준이 뭐를 가지고 이게 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들이고 평창군 의회 같은 경우에는 지난 의정 2018년도 같은 경우에 무려 의정비 인상을 50.6%나 되는 이 전국에서 최고 규모로 왕창 올려내가지고 이 논란과 비난을 많이 받았었는데요. 이렇게 고무줄 자태에 있어서의 인상 기준에 대한 합의가 없고 기준이 마련되지 못하기 때문에 정말로 눈치를 보는 곳은 적당히 올리고 그렇지 않은 곳은 마음대로 올리는 이러한 현상들이 비롯되게 되기 때문에 여기와 관련된 내용들이 4년 동안 정리가 되지 않아서 이번 역시도 상당한 내용은 불가피하지 않나 이렇게 좀 예상되고 있습니다. 논의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 같은데요. 그럼 찬반의 그 입장을 어떻게 보십니까, 각각? 저는 뭐 반대쪽 입장을 먼저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물론 이제 의원 중 개중에 보면은 너무 열심히 하신 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대다수의 아마 도민들 같은 경우에는 왜 우리가 혈세와 세비를 내면서까지 이들을 지원해야 돼라고 하는 그러한 의문에 대한 답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가장 커다란 원인이 있다고 본다고 하는데요. 도의회 같은 경우 하더라도 지난 10대 강원도의회에 항상 꼬리표로 따라다녔던 게 거수기 의회 프리패스 의회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 한다면 알펜시아 같은 경우는 무려 2조 원에 대한 혈세가 투여가 됐고 레고랜드 같은 경우에도 거의 1조 원에 달하는 혈세가 투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니까 결국 그것들에 대한 피해들이 강원도민들에게 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제대로 된 역할도 못하는데 왜 또 인상까지 해야 되냐라고 하는 볼멘 목소리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 강원도 의회뿐만 아니라 시군 의회에서 이 도민의 성남 목소리가 어디를 향하는지 정확하게
빠르게 캐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반대 입장을 좀 먼저 강하게 말씀해 주셨고요. 네, 신 변호사님은 어떠십니까? 예, 그 의정비의 어떤 성격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 국세청의 그 유권 해석에 따르면 의정활동비라든가 여비는 그 소득세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네. 반면에 그 월정수당은 그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법상으로도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같은 경우는 특수경력직 공무원에 해당합니다. 반면에 단체장의 경우에는 지방공무원의 보수 규정에 따라서 연봉제로 규정을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지방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이라든가 시행령에 따라 가지고 그 급여를 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이 월정수당이라는 것은 보수적인 성격이 강하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보수라는 것은 급여에 해당하고 그렇다고 본다면 생활에 있어 가지고 기본적인 보장이 된 돈이래야 됩니다. 네. 근데 지금 현실적으로 3천만 원대 중반에서 4천만 원대 중반에 이르는 이 금액으로는 과연 이게 매력적인 보수일까? 네. 과연 지방의회가 하는 역할이라는 게 조례 제정이라든가 폐지라든가 그다음에 뭐 행정사무 감사라든가 조사라든가 사실 지방의회 역량에 따라 가지고 수백억 원까지 아니면 수십억 원까지 그 세금의 어떤 낭비를 막을 수도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네. 부분입니다. 따라서 우수한 인재들이 많이 영입이 돼야 네. 됩니다. 그리고 네. 직무에 전념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과연 이러한 토대가 과연 이 보수 자체가 매력적인 보수에 해당하는가 이 네.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거는 직무 전념을 위해서 이제 보수를 현실화시키자라는 부분인데 과연 겸직을 강원도의회 같은 경우에도 겸직을 하고 네. 있는 신고된 부분이 네. 두 분 중에 한 분입니다. 그렇다 본다면 과연 이 겸직을 하면서 직무 전념을 네. 위해서 보수 현실화를 하자라는 게 이율배반적이지 그렇군요.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겸직 부분이 먼저 선제적으로 해결이 돼야지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의정비의 적정선은 두 분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수한 인재의 이 의정 활동을 담보할 수 있는 또 여러 가지 뭐 전문성이라든지 또 역할에 요구받는 면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어느 정도가 적정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상대적인 부분이어서요. 열심히 하는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세금을 더 지켜낼 뿐만 아니라 막대한 수익을 하기 때문에 더 많이 드리고 싶고 또 그렇지 않은 정말 사익 편취하거나 이권에 개입하는 그러한 의원들 같은 경우는 페널티를 저도 마땅치 않다라고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급여 기준을 보자고 한다면 현재 월정 수당과 그리고 의정 활동비로 구성되어 있는데 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결정의 부분들은 인구수, 지자체, 물가 정도 그리고 또 의정 활동 수준에 따라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앞에 두 가지 같은 경우는 정량적으로 할 수 있는데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의정 활동 수준에 따라서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가 전혀 정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문제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빨리 기준을 마련하는 것들이 결과적으로 논쟁의 시발과 그다음에 정리들을 이뤄내는데 가장 선행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우수 의원에 대한 또 인센티브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지만 적정선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사실 그 상당수의 주민들은 사실 그 한 푼도 주기 싫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네, 이 네. 기존에 보여왔던 지방 의회라든가 의원들의 행태를 봤을 때는 실망스러운 부분도 많았고요. 다만 의정비가 어느 정도 적정한가를 논하기 전에 네. 지금 현 지방의회는 인턴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 본인들의 모습을 좀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적정한 의정비가 어느 정도인지는 그 다음에 주민들이 알아서 올려줄 거예요. 주민들은 사용자고 그리고 이 지방의원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고용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일을 잘하면 주민들은 당연히 많이 주고 싶은 그리고 많은 인재들을 끌어들이고 싶은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적정한 의정비 논의는 일단 일을 잘한 다음에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회적 합의의 과정이 앞으로도 있어야겠습니다. 심재범 변호사, 나철성 소장 두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